안녕하세요. 김한재입니다. 이번에는 인디 애니페스트에서 진행했던 이벤트를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매년 실행하는 인디 애니 페스트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예전에 간단한 동화 작화지를 이용하여 모두의 애니라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공되는 밑그림을 활용하여 자유로이 그림을 그린 후 제출하는 형식이었는데요. 간단한 6장의 그림을 연속적으로 돌려보니 근사한 애니의 장면이 탄생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도 작가 프로젝트 모두의 애니 미완성인 스케치 세트를 각자의 스타일로 완성하여 보내고요. 국내 하나뿐인 독립 애니메이션 영화제 인디 애니페스트를 응원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위한 이벤트였습니다. 좌측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만든 동영상을 감상해 볼게요.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캐릭터가 춤을 추는 영상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행사에 참여했던 우리 강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졸업생의 이미지를 한번 보실게요. 18학번 주지은 졸업생의 작품입니다. 바닷속 물방울과 해파리가 함께여서 더욱 풍성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18학번 이경미 졸업생의 작품입니다. 물결 무늬 덕에 훨씬 리듬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제를 위해 시트지를 제공합니다. 시트지 위에 자유로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출은 원본 JPG와 움직임 GIF 영상 2가지 모두 제출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있어? 아니, 당신 뭐예요? 아니, 얘 아빠는 저 넘어갔는데. 애가 놀랬잖아요. 잠깐, 우리 현진이 가자. 컷! 오케이. 자,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금호동입니다.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지만 기대하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결과를 맞았을 때 바로 이 순간 관객은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기대했던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도 그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기대하게 하되 그 기대를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어긋난 상황을 맞춰보려고 앞뒤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밌는 이야기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임경업으로 말하자면 1700년대 조선 후기 이야기책이 유행하던 시절 저작거리에도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던 사람도 생겨났죠. 그를 전기수라 불렀습니다. 임경업 장군이 벼슬에 올라서도 어찌나 백성들을 위한 일들만 하시는지 하는 일마다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한 거야. 저기 천마산성 그거 보수할 때도 부역하는 백성들하고 직접 돌을 지어 나르시니 아니 세상에 이런 벼슬아치 봤어? 무슨 말이지? 전기수가 인기 소설 한 권을 외워 청중에게 들려주면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습니다. 서울로 침략한 것이었어. 그렇게 절개가 높고 충이가 하늘을 찌르는 임경엽 장군을 역적으로 몬 악의 무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선 최고의 역적 김자겸이다 이거야. 김자겸의 흉계에 옥살이까지 하게 된 우리의 임경엽 장군. 임금을 아련하여 자겸의 죄를 고하고 나오는 그날 대궐을 걸어 나오는 임경업이 등 뒤에서 스멀스멀 다가오는 불길한 기척을 느끼고 귀신 같은 움직임으로다가 휙 하고 목을 돌리는데 바로 그 순간 그러나 이 이야기꾼은 온갖 순환과 음모를 이겨낸 주인공이 가장 극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이야기를 멈춥니다. 왜일까요? 퀴즈라도 내려는 걸까요? 돈주머니도 가볍고 목도 아프고 하기도 싫고. 그럴 리가요. 돈을 걷는 거죠. 이야기꾼은 돈주머니가 두둑해진 후에야 다시 입을 엽니다. 그를 뒤쫓던 김자겸이 그의 졸개들을 향해서 임경업을 쳐라! 하자 이 졸그놈들이 칼을 뽑아들고 개떼처럼 몰려오는데 우리의 임경업 장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돌려치고 엎어치고 내치고 그랬는데 임경업 장군도 인간인지라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점점 조여오는 놈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그만두라. 우리들의 주인공은 간신의 모함으로 결국 억울하게 죽고 맙니다. 영웅의 죽음에 청중들은 술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장군님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아무 죄도 없는 이야기꾼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살인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실화로 이야기에 내역된 당시 거리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해프닝이었죠. 범인은 왜 현실과 이야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야기꾼에게 칼을 꽂은 걸까요? 왜 죽였느냐? 왜 죄 없는 전기수를 죽였느냐? 어서 이실 짓고 하지 못할까? 묵비권을 행사하겠어. 어허! 이놈이 무함하도다! 네놈같이 극악무도한 놈에게 묵비권이 있다면 백성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느니라! 이놈아! 내 억울하게 죽은 임장군을 위해 입을 열겠어. 나라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임장군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역적이 아니여. 어서 그놈을 내금 끌어내라! 뚱뚱하다. 우리의 임경업 장군이 죽다니. 내가 지켜줬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아직도 이야기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군요. 어째서 그는 이토록 극단적으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 걸까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서양 문명 사상 최초의 연극의 시대입니다. 매년 3월 디오니소스 축제가 시작되면 이곳에서 상연되는 연극을 보려는 사람들이 그리스 곳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디오니소스 극장은 1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극장이었죠.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대의 연극을 대표하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극을 통해 현실을 닮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그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했죠. 그렇다면 비극은 어떻게 사람들을 몰입의 경지로 빠져들게 하는 걸까요? 그리스 최고의 비극으로 평가되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비운의 주인공 오이디푸스. 그는 자책감에 못 이겨 두 눈을 찔러 장님이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순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오이디푸스. 관객들은 그에게 닥친 거대한 불행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보면서 눈물을 쏟는 걸까요? Αισθανόμαστε έλιον για έναν άνθρωπο, ο οποίος δεν είναι άξιος. Τις δυστυχίες του παυόμαστε για κάποιον όμοια με εμάς τους ίδιους. 저분이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시학에서 최초로 비극에 관한 정의를 내린 분이죠. 비극이란 극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행동의 모방이다. 그리고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통해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다른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이 줄을 타고 내려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장치가 유행했습니다. 자, 이런 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죠. 신이 내려옵니다. 주인공은 가만히 서서 신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현대에서도 이런 방법이 종종 사용되곤 하죠. 때맞춰 나타나 순식간에 모두를 구출해내는 조력자.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전능한 존재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관객들은 이러한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황당한 방식을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Οι λύσεις τον πρέπει να απορρέουν από τον ίδιο τον μύτο και όχι από μηχανής. 모든 것이 이야기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관객을 몰입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3,00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극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완전한 몰입에 이르는 두 개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Αισθανόμαστε έλιον για έναν άνθρωπο. 관객의 연민은 주인공이 부당하게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포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일어납니다. Όμοιο με εμάς τους ίδιους. 느닷없이 출현한 괴물 때문에 딸을 잃고만 강두. 그에게 예고 없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관객들은 그가 부당한 불행을 겪는 것을 보고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불행이 나와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햄릿의 마지막 5장. 햄릿과 레어티스가 칼을 마주치고 있군요. 두 남자의 평범한 결투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투가 시작되기 전 레어티스의 칼날에 독약을 묻히는 장면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결투 장면입니다. 앞에서 봤던 평범한 결투 장면이 드라마로 가득해집니다. 관객은 알고 등장인물은 모르는 상황. 이것은 관객들을 더 긴장시킵니다. 이 장치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죠. 전철역 대합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상한 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전에 폭탄이 든 가방을 설치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자, 아까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졌죠. 여러분은 저기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외치고 싶어질 겁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관객들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극 속으로 더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아이러니라고 하죠.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은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숨겨둔 장치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그 장치가 정교할수록 관객들은 더 빠르게, 더 깊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야기에 빠져든 사람들은 현실과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됩니다. 그 혼돈 때문에 이야기의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과 충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해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지기도 하죠. 2008년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서 이상한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결혼식 날 밤 신부 마리카가 사라집니다. 경찰이 추적을 포기하자 절망에 빠진 남편은 마리카의 친구 야나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마리카의 실종이 비밀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마리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드라마가 끝나면 곧바로 스웨덴의 유명 사회부 기자 존 칼슨이 진행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토론에는 한 여성이 나타나 SBT가 허가 없이 자신이 애타게 찾고 있는 친구 마리아의 실화를 이용해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죠. 담당 PD는 100% 허구라고 맞섭니다. 이들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튜디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Hallå, är det jag?
Ja, vad har du att säga? Vad har du att säga? Du har suttit och lyssnat här. Ja, för det första, jag tycker det är fruktansvärt osmakligt av er att hålla på och tjafsa och göra upp den här historien fabulera ihop en historia som tar otroliga proportioner. Det här är alltså 자신이 실종된 마리아의 실제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시청자. 그는 개인의 비극을 드라마로 만든 방송국 측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Jag är alltså tvungen här. Jag tycker det är osmakligt av SVT. 남편의 전화와 생생한 토론, 모든 것을 실제 사건으로 믿기 시작한 시청자들은 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중 야나가 마리카를 찾기 위해 수행하는 각종 온라인 미션들을 실제로 행하면서 단서에 접근해 갔죠. 그들은 단지 드라마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허구와 현실을 관통하는 새로운 모험을 경험했죠. They thought it was their world, and they've been a part of it. So for them, the fiction became reality, and when it is reality, the feelings are so much stronger.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실제로 스톡홀름, 고센버그 등 스웨덴의 주요 도시를 찾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I think when you participate in something, it becomes your own, and it's more important to you. It's more valuable, and you have a greater experience, and the whole thing grows with whatever you put in. So I think that's the big change, that the stories will be something we share and add to together rather than just consume. 마지막 회가 방송되던 날, 남편과 마리카는 극적으로 재회하고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리카 찾기에 동참했던 수많은 참여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엔딩. 그들은 깃발을 들고 구름대처럼 방송국 앞에 모여 진실은 직접 행동할 때 얻을 수 있다는 마지막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And in the very end, it was so many people that really felt that this became the part of their life, and they were so happy and thankful that they have been on this journey. And that's a very powerful thing. People want that. So I think they sort of embraced it and wanted to go with it rather than picking it apart and proving that it was wrong or something like that. I mean, a good drama captures people, I guess. A strong driving philosophical theme of this wa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reality and fiction, and how hard is it to tell? So that I don't think we really fooled a lot of people, but we played around with the image, what is real, what is not real, who and also whom tells us what is real. 시청자들은 한 여인의 실종 드라마를 통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허구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혼합 현실을 창조한 겁니다. In other words, the events came full circle. 인류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생존을 위해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야기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을 구했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웃었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울러치고 졸러치고.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야기 안에서 살아왔고 그럴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정교한 장치로 우리를 매혹시켰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감동과 몰입의 경지를 넘어 허구와 실제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되었죠. 이야기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 속에서도 현실을 향한 이야기의 힘을 볼 수 있죠. 한 나라의 기원을 설명하는 건국신화. 모든 민족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야기, 성경도 있죠. 성서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히틀러가 세계의 독재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야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베스로 하여금 아리아 민족의 우월성을 담은 신화를 만들어내 독일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한 편의 소설을 읽은 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브라함 링컨. 그는 스토브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읽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결심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 모든 순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여자들의 목을 베던 샤리아르 왕. 그는 세라자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변화하고 치유됩니다. 전기수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조선의 저작거리. 그 자리에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후로도 이야기 속에서 만족과 위안을 얻었죠. 그리고 인간은 오늘도 의식을 치르듯 이야기의 주술에 빠져듭니다. 이는 이야기가 인간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힘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의 법칙을 찾아 공소시효안에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아까 범인 되게 잘 잡잖아. 아들놈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당연히 이 족계자의 승리겠습니다. 합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나 이겨봐! 있어!